네, 시간이 되어서 다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의 연사자는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최재윤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이고, 제목은 Out of Equilibrium Dynamics in Strongly Ferromagnetic Spinor Condensate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물리학과 최재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2018년에 처음 양자정보 학회 그런 걸 왔을 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관심보다 더 많이 불어나서 이런 벌써 저 횟수가 벌써 25회나 되는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앞서 그 김민혁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던 양자 시뮬레이터에 대한 좀 더 가까운 얘기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농담 삼아서 약간 뭐 양자 매운맛이라고 제 하는 연구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약간은 조금 이런 연구를 어떤 실용성이 있나 싶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언젠가는 실용성이 있길 희망하며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에 앞서 제가 했던 실험은 대부분은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 허승정 박사가 이제 대부분 주도를 했고요. 같이 이제 이론하시는 분들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꽤 많은 부분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퀀텀 시스템은 어떻게 열적 평형을 이루는가에 대한 다소 쓸데없어 보이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저희가 뭐 카페라테를 만들 때 이제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타고 잘 저으면 언젠가는 이런 평행 상태를 가게 되죠. 사실 이런 것들을 양자 시스템에서 특히 이제 만약에 이제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어떤 클로즈 시스템이라면 굉장히 좀 재밌는 이 몇 가지 관점이 좀 있어요. 특히 그 웨이브 펑션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타임 이볼루션을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요 익스포넨셜 요 팩터가 이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라는 점에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어떤 이니셜 스테이트 뭐 111, 0011이라고 하죠. 편의상. 이 이니셜 스테이트가 결국 요 해밀토니안에 의한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으로서 이 타임 이볼루션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서멀 이퀄리브리엄 혹은 서멀리제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저희가 얘만 잘 계산할 수 있으면 얘를 측정하고 얘를 잘 계산하면 이니셜 스테이트를 트레이스 백할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통계 시간에 배웠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가정이 있습니다. 에로고딕 가정이라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얘네들은 초기 스테이트를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 뭐 이런 가정이에요. 하지만 여기 이 이퀘이션은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부분의 퀀텀 시스템은 저희 경험상 대부분 서멀라이제이션이 돼요. 예,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어떤 퀀텀 이펙트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정말 모든 시스템, 모든 퀀텀 시스템이 다 서멀라이즈가 될 거냐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반례로는 뭐 인테그러블 시스템이 될 수 있고 혹은 아직 논란 중이긴 하지만 디스오더가 가해졌을 때의 시스템도 이 반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에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그 주제는 이 서멀리제이션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어떤 보편적인 물리 법칙을 과연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일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떤 해밀토니안을 어떤 이니셜 스테이트를 잘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되게 그라운드 스테이트고요. 이 이니셜 스테이트를 준비했던 그라운드 스테이트 해밀토니안을 갑자기 바꿔요. 갑자기 바꿉니다. 아까 앞서 이제 김민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라미터를 갑자기 바꾸면 해밀토니안이 바뀌게 되고 그럼 더 이상 이 초기에 준비되어 있던 이니셜 스테이트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지 않고 어떤 타임 이볼루션을 진행하게 되죠. 예. 그래서 앞서 발표드렸던 그런 라비 오실레이션과 같은 오실레이션이 초기에는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충분히 많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스테디 스테이트가 될 텐데 이 친구가 과연 어떤 형태를 나눌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해당해요. 그래서 초기 스테이트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싱글 타임 스케일로 감소할 수도 있고 어떤 평형 상태를 찾아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타임 스케일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이런 이제 관측을 했습니다. 어떤 유니버설한 비헤이비어가
이런 서머리제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클로즈 퀀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유니버설 비헤이비어는 그 고전 시스템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예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코어스닝인데 어떤 섞이지 않는 유체를 굉장히 충분히 시간이 기다리고 지나게 되면 이 도메인이라고 하죠. 어떤 도메인의 크기가 시간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어떤 파워로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파울러의 어떤 익스포넌트를 갖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 유니버설리티 클래스를 분류를 해놨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굉장히 평형 상태에 근접한 비평형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멀 베스가 있는 그런 프리 에너지에 의해 기반되어 있는 이론 체계를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슷한 질문을 여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이러한 일들이 과연 퀀텀 시스템에서도 일어날 것인가? 클로즈 퀀텀 시스템이라면 이제 서멀 베스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프리 에너지에 의한 디스크립션을 사실 쓴다는 게 조금 어, 아구가 맞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뉴메리컬하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찾았습니다.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초기의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을 때 이 이니셜 스테이트를 굉장히 평형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옵서버블들이 이러한 형태의 보편적인 스케일링을 법칙을 만족한다는 것을 수치 계산을 통해서 이제 찾아낸 거예요. 어떤 어, 뭐 프루프를 한다기보다는 뉴메리컬하게 어떤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희한하게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non equilibrium state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지점을 마치 이제 픽스트 포인트를 지나면 저희 상전이에서 픽스트 포인트 지나면 거기서 그 스케일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시간에 대해서 스케일링이 일어나더라라는 거를 이제 뉴메리컬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년 뒤에 하이델베르크 그룹에서 이런 형태의 그 유니버설 비헤이비어를 관측을 했습니다. 어떤 옵저버블에 대해서 모든 사실 옵저버블에 대해서 다 이런 스케일링 만족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사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소개드릴 보스-아인슈타인 응집체라는 걸 활용하는데 보스-아인슈타인 응집체는 어떻게 보면은 유체 역학을 따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소위 이제 이머전 하이드로다이내믹스라고 해서 그냥 어떤 마이크로스코픽한 해밀토니언이 딱 주어지면 얘네들의 어떤 롱타임 이볼루션이 somehow 하이드로다이내믹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요 두 이론 논문에서 이거는 조금 더 리거러스하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실험에서도 이런 타입의 하이젠베르크 해밀토니안을 준비해 놓고 시간 동력학을 보게 되면 어떤 KPG 여기 있는 카다 파리시 장 유니버설리티 클래스라는 그런 다이나믹스를 따르게 되는 걸 이제 확인도 했어요. 재밌게도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냥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비평형이지만 마치 저희가 평형에서 디벨롭 되어 왔던 그런 물리적인 개념들이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보인다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특히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만약에 이제 유니버설한 비헤이비어가 있다 비평형으로 가는 과정에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유니버설리티 클래스를 어떻게 이제 분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계 시간에 저희 잘 배웠듯이 유니버설 클래스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비평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고 저희가 했던 실험은 아주 간단한 실험입니다. 즉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대칭성, 이 대칭성이 바뀌었을 때 과연 이 비평형을 그러니까 서멀리제이션 과정의 어떤 유니버설리티 클래스가 바뀔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의 개요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 시스템을 먼저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 소개를 하고 관련된 실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가능하다면 또 최근에 이제 수행하고 있는 실험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면 제가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중성 원자인데요. 중성 원자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굉장히 많은 한 뭐 100만 개 정도 되는 중성 원자를 한 수십 나노켈빈의 극저온으로 냉각시킨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위 이제 보즈 아인슈타인 응집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스피노라고 붙은 이유는 이제 보즈 아인슈타인 응집체이지만 스핀 자유도가 있는 그런 응집체를 뜻합니다. 소개를 좀 드리기 위해서 보즈 아인슈타인 응집체는 어, 예,
보즈와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이제 제기한 그런 컨셉이죠. 재미있게도 내년이면 이제 보즈 아인슈타인 이 페이퍼 나온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컨셉은 저희가 이제 어떤 파티클이다라고 하면 드브로이 웨이블랭스가 있어서 그 드브로이 웨이블랭스가 온도의 이제 제곱의 그 스퀘어 루트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이 웨이블랭스가 너무 짧아서 마치 클래시컬한 빌라드 볼처럼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 웨이브 패켓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은 서로를 보기 시작해서 저기 누가 있구나. 같은 나랑 동일한 아이덴티컬한 보존이구나 라고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멀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보즈 아인슈타인 응집체라는 트랜지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이런 보즈 아인슈타인 응집체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아톰들이 모두 가기 때문에 하나의 파동 함수로 기술이 됩니다. 즉 몇 개가 있든 상관없이 뭐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1,000,000개든 모든 아톰들이 다 하나의 웨이브 펑션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주 실험하기 좋은 그런 퀀텀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보즈 아인슈타인 응집체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핀 자유도가 추가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원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저희 실험실의 진공 챔버인데 이 원자 안에는 이런 식으로 광 트랩으로 원자들을 이렇게 포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포획된 원자는 스핀 자유도가 있는데 약간 초미세 스핀, 하이퍼파인 스핀 스테이트를 보면 보통은 요 낮은 하이퍼파인 스핀 스테이트를 택하고요. 지금 F 이퀄 1이니까 3개의 서브 레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트랩을 원자를 잡는 요 트랩은 이 스핀에 거의 영향이 그 스핀 디펜던트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스핀들이 거의 뭐 그냥 컬렉티브와 같이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피너라는 거는 요 3개의 스핀을 뜻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해요. 하나는 이제 스핀 자유도가 있으니까 원자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스핀들이 뒤바뀔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핀 0 2개가 충돌을 해서 1과 마이너스 1이 생성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뭐 물론 스핀이 충돌해도 그냥 00이 돼서 00이 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특히 요 C2라는 요 개수는 요 스핀 믹싱 하는 과정을 이제 미디에이트 해주는 그런 코에피션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원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해밀토니안에 해당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외부 자기장에 의한 영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자들은 중성, 특히 저희는 뉴트럴 아톰이라서 자기장을 가하면 어떤 사이클로트론 모션보다는 그냥 지만 에너지, 지만 스플리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퍼 하이퍼파인 스테이트와의 어떤 그 인터랙션 때문에 단순히 리니어 지만 이펙트뿐만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과 마이너스 1 두 개가 있는 것이 0 두 개가 있는 것보다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하자면 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Q라고 보통 제가 파라미터라이즈 하는데요. 이 Q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 스핀 0이 스핀 1과 마이너스 1에 있는 것보다 더 에너지가 낮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갖고 이제 시스템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의 시스템을 갖고 요 에너지를 구해 보면은 하나는 이 스핀에 관련된 항과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쿼드라틱 지만 에너지의 두 가지 경쟁 관계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C2라는 거는 어떤 개수입니다. 원자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개수이고요. 양수일 수도 있고 뭐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Q도 양수일 수 있고 음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런 다채로운 상 그림이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쉬운 예를 들면 만약에 Q가 굉장히 크다. Q가 굉장히 크다. C2보다 굉장히 크면 이 값이 결국 도미넌트해지게 되고 아까 Q가 양수라는 얘기는 이 스핀 0이 에너지가 그만큼 더 낮다는 뜻이니까 모든 아톰들은 전부 스핀 제로의 파퓰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폴라 스테이트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만약에 요 3, 4분면에 해당하는 요 부분 C2가 음수이고 이제 Q가 음수예요. 그러면 C2가 음수란 얘기는 F가 최대가 되는 게 아무래도 에너지가 더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로마그네틱한 그런 폴라리제이션을 갖게 되고 Q까지 음수란 얘기는 이 Q가 음수니까 오히려 0이 더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 이 스테이트가 결국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사실 이 스피너 컨덴세이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BEC가 되면 이제 옵티컬 트랩으로 넘기면 바로 할 수 있는 연구였기 때문인데요. 주로 이제 루비듐과 소듐이 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약간 좀 테크니컬한 이유라서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두 가지 원자를 갖고 실험을 많이 해요. 하지만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굉장히 재밌는 실험들이 많이 있지만 단점이 있다면 이 그 스핀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이 C2 코에피션트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스핀 인디펜던트한 상호작용에 비해서 한 퍼센트 혹은 1% 이하 굉장히 작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스핀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바뀌지 않는 충돌 0, 0이 부딪혀서 0, 0이 되는 게 한 100번 일어나면 그 중에 한 번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이벤트. 그런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리튬 7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굉장히 커요. 뭐 루비듐에 비해서 거의 한 100배 정도 크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루비듐에서 좀 하기 어려웠던 좀 제한적이었던 연구들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이제 리튬 7 원자를 선택을 해서 이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strongly ferromagnetic이라는 뜻은 이 C2가 C0보다 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기존 플랫폼보다 크다라는 이제 뜻입니다. 여전히 도미넌트한 텀은 이제 스핀 인디펜던트한 텀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 실험실의 어떤 모습입니다. 아까 그 김미혁 교수님이 그 굉장히 빈 그 실험실을 소개해 줬을 때, 아, 맞아,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아, 그게 벌써 이제 7년 전, 6년 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은 금방 갑니다. 이 머신에서 이제 BC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알루미늄 포일이 이제 원자들이 이제 달구는 컵이고 요 아토믹 빔이 이렇게 들어가서 메인 챔버에서 이제 원자들을 모으고 뭐 이런 저런 쿨링을 이용해서 BC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실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실험은 이런 BC를 갖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셋업도 옆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얘는 이제 사이언스 챔버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광격자를 설치를 해서 뭐 소위 이제 그 허바드 모델이라고 하는 요러한 타입의 허바드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민혁 교수님이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양자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범용성은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특별한 형태의 해밀토니안을 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뭐 2,000개 되는 원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쉽게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꽤 유용한 양자 시뮬레이터로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저희 실험으로 돌아와서 저희 실험은 이제 BC를 리튬 7으로 만들었어요. 어,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 실험실이 이제 유일하고요. 이제 뭐 다른 연구단들도 같이 이런 리튬 7을 만들려고 하는 걸로 이제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롱이 페로마그네틱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스핀 제로가 이제 스핀 1과 마이너스 1을 하는 오실레이션 타임인데 이 오실레이션 타임이 결국 요 인터랙션을 이제 대변해 주거든요. 그게 굉장히 짧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0.5 밀리세컨드에 해당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해당해요. 사실 이게 비평형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콜리전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략 한 번 뒤집히는데 0.5ms에 일어난다. 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비평형 다이나믹스를 조사를 할 때 어떤 시간, 뭐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내가 실험을 조사한다고 하면 1초 안에 대략 2,000번의 스핀 콜리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루비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100배 정도 작기 때문에 엄청나게 작은 2,000번이 아니라 20번만 콜리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한 인터랙션을 활용해서 아주 긴 시간의 타임 스케일의 다이나믹스를 연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비평형 실험을 할 것인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실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Q를 굉장히 세게 키워요. 자기장을 높이면 Q가 양수여서 원자들은 폴라 페이즈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준비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Q를 어떤 테크닉을 이용해서 갑자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뭐 이쪽 네거티브 쪽으로 바꿀 수가 있고 혹은 Q가 0인 쪽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두 포인트를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대칭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포인트라서 이 두 포인트를 선택했어요. 보시면 Q가 음수면 아까 스핀 업 혹은 다운만 페이버 되는 그런 이지 액세스 페로마그네틱 페이즈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도메인 월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어떤 솔리톤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에 반해 Q 이퀄 제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Q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해밀토니안이 결국 그냥 스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이 얘기는 C2가 이제 음수기 때문에 결국 스핀 벡터들이 그냥 임의의 방향을 다 포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소트로픽한 페로마그네틱 페이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경우에는 도메인 월도 있지만 이런 형태의 스핀 볼텍스들도 같이 여기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히 이 두 개의 어떤 비평형 다이나믹스는 이 대칭성이 다르고, 또 그로 인해서 수반되는 어떤 토폴로지컬한 디펙트, 뭐 솔리톤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 그 유니버설리티 클래스가 다를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가 있죠. 실제로 이제 그런 뉴메리컬한 보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다른 종류 해밀토니안을 연구를 해서 유니버설리 클래스가 이런 시메트리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좀 디테일인데, 저희가 이제 원자를 관측하는 방법은 이제 그림자 사진이라고 해서 업섭션 이미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실험 시퀀스에 대한 설명인데, 먼저 이제 폴라 페이지를 준비해 놓고요. 그다음에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마이크로웨브를 통해서 요 Q 값을 갑자기 바꿔요. 뭐 굉장히 빨리 1 마이크로 세컨드 이내에 바꿔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이제 외부 요소를 다 제거를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들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원자들의 이제 그림자인데요. 이렇게 준비된 원자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요 빔에 레조넌트한 빔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원자들은 이 레조넌트 빔을 흡수해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되고 그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그 그림자가 얼마나 진하냐를 통해서 원자의 밀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원자를 사진을 찍었고요. 이건 이제 초기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그러니까 0만 준비되어 있는 초기 스테이트고, 이 친구를 이제 Q가 음수인 영역으로 이제 퀸치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게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 스테이트로 이게 파퓰레이션이 생겨나게 되고, 대략 한 200ms 정도 되면은 이런 스핀 0이 0 스핀 0 성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럼 이제 다이나믹스가 이제 끝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요 녀석들이 뭔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이걸 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마그네티제이션을 이제 구해보았습니다. 이거 제가 바꿨어야 되는데 아마 이 MG인데요. 그 MG는 아니고요. 그 마그네티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Z 방향, longitude인al 마그네티제이션. 그게 이제 보시면은 요 스핀 도메인들이 좀 작았다가 점점점 커지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좀 정량적으로 이제 분석해 보면 되겠죠.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코릴레이션 펑션을 도입을 합니다.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그냥 마그네티제이션의 어떤 코릴레이션 펑션을 노멀라이즈 한 값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소트로픽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라디얼 에버리징을 취했어요. 이게 이제 라디얼 에버리징한 이제 플랫이고, 이거 단위를 빼먹었는데 마이크로미터에 해당. 그래서 이 콜레이션 펑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네거티브 나온 거는 이제 어떤 스핀 업 도메인이 있으면 그 어느 정도 더 떨어진 거리에 반대 스핀이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콜레이션 펑션을 굉장히 다양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구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옵서버블에 대해서 과연 이 스케일링을 만족할 것인가에 대한 걸 조사를 해볼 건데, 뭐 방법은 다양합니다만 저희가 택했던 방법은 어떤 도메인 랭스를 디파인 합니다. 이 도메인 랭스는 이 콜레이션 펑션이 0이 되는 지점을 그냥 택했어요. 뭐 꼭 이럴 필요는 없는데 이게 편의상 크로싱하는 이 포인트를 택하고요. 그 포인트 요 L이 당연히 요 시간에 대해서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 수평축을 이 도메인 랭스에 대해서 다시 리스케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컵으로 아주 잘 이제 포개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이나믹 스케일링을 인베드하고 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데 이 파란색 커브가 저희 뉴메릭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저희 콜래보레이터가 해준 뉴메릭 시뮬레이션이고, 사실 어떠한 그 사전 조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한 번에 잘 맞아갖고 너무 짜릿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그럼 도메인 랭스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요. 그럼 이게 과연 그 파울러를 이론이랑 뭐 비슷하게 잘 맞고, 이런 파울러 비헤이비어를 따르며 이그 유니버설 스케일링 익스포넌트, 다이나믹 익스포넌트를 저희가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로그로그 플러스를 했습니다. 로그로그 플러스 했을 때
이런 익스포넌트를 얻었어요. 대략 0.6이었고 뭐 이론도 사실 비슷합니다. 대략 0.6 정도인데 약간은 조금 아쉬운 익스포넌트입니다. 사실 이게. 왜냐하면 이 선행 연구가 있어요. 그 뉴메릭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0.66 정도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예견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 하이드로다이나믹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면 특히 이제 슈퍼플루이드 같은 경우, BC 같은 경우는 슈퍼플루이드고 그렇게 되면 이 비스코시티가 없기 때문에 이 이너셜 하이드로다이나믹스 한 그 익스포넌트를 따라야 돼요, 사실. 예, 따르는 게 사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지만 이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좀 많은 시간이 걸렸던 부분인데 사실 이게 파이널 사이즈 이펙트에 의한 거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앞선 뉴메릭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윈도우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10의 4승에 해당하는 스핀 컬리전 타임과 이 사이즈도 이게 대략 노멀라이즈된 이게 사이즈가 대략 한 뭐 휴 마이크로입니다. 뭐 2, 3 마이크로인데 그러니까 거의 샘플 사이즈가 밀리미터 스케일에 해당하는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사이즈에 갖고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저희 실험과 비교를 해보면 저희는 아무래도 유한하고 실험도 유한한 타임에서 했기 때문에 이 풀 윈도우를 조사한 건 아니고 굉장히 앞단의 윈도우만 사실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파이널 사이즈 이펙트에 의해서 이게 어떤 랭스 스케일 파이널 사이즈 이펙트에 의해서 이 익스포넌트가 감소한다는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문헌 조사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이걸 그대로 익스플레이트 해보면 대략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해서 이걸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래서 조금 좀 이해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론하시는 분들의 어떤 굉장히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이즈를 점점 키우면 이렇게 익스포넌트들이 이런 서머다이나믹한 밸류로 어프로치하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작게 나왔지만 이게 결국 파이널 사이즈 이펙트에 의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럼 우리가 봤던 이 익스포넌트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니셜 스테이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거는 이런 0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꼭 그렇지 않고 스핀 파퓰레이션이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의 어떤 중첩 상태로 준비할 수도 있고요. 혹은 0인데 이 안에 볼텍스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메인 월 말고 다른 이제 토폴로지컬 디펙트죠. 이걸 집어넣었을 때 뭔가 더 높은 에너지일 것 같고 그랬을 때에도 동일한 비헤비어를 보이는가가 이제 질문이 되겠죠. 이거는 이런 방법을 예,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1과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이미 1과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 생성된다기보다는 그 인스테빌리티의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이미서블 인스테빌리티라고 해서 굉장히 빨리 이런 이미서블 다이나믹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이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콜레이션 펑션 구하고 시간에 대해서 다시 리스케일하면 다음과 같이 굉장히 잘 포개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무엇보다 요 포개어졌던 요 유니버설 어떤 스케일된 펑션이 그 모든 종류의 다른 타입에 대한 이니셜 스테이트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일하게 포개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니셜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지 않다. 굉장히 유니버설하다. 충분히 far from equilibrium이면 이 친구들이 어떤 글로벌한 비हे비어를 갖는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익스포넌트도 뭐 0.6 어라운드에 있는 것도 이제 확인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측해 왔던 그런 코어스닝 다이나믹스가 이런 이너셜 하이드로다이나믹스 유니버설리티 클래스를 따른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시메트리를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다음 질문이죠. 이 경우에도 사실 실험은 딱 이것만 바꾼 겁니다. 요 파이널 큐 값만 바꾸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경우에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다면 저희가 마그네티제이션을 이제 Z 방향 스핀만 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X 방향도 같이 본 거예요. X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얘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이 아이소트로픽한 그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보든 간에 코어스닝은 이제 항상 일어나야 되는 걸 뜻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앞선 이제 EGXS 같은 경우에는 X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특별한 스트럭처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X와 롱기튜드한 Z 방향과 호리전탈한 X 방향 모두 다 홀스닝 다이내믹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두 친구들이 이건 리스케일된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인데
같은 형태의 콜레이션 펑션을 만족한다라는 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익스포넌트가 꽤나 유의미하게 바뀌었다. 아까는 0.6 근처였는데 대략 0.43 뭐 이 정도고, 사실 뭐 인피니트,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서머다잉 리밋에서는 0.5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파이널 사이즈 이펙트는 있지만 이 해밀토니안의 어떤 대칭성이 바뀌면 이 크리티컬 다이나믹 크리티컬 익스포넌트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스핀 볼텍스에 대한 내용인데, 이 익스포넌트가 0.6에서 0.4가 됐다는 건 좀 느리게 코어스닝이 진행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인투이션을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볼텍스가 생기게 되면 이 볼텍스들은 서로 매스 플로우를 갖고 있고, 그 매스 플로우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느 지 멀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일어나는 그 다이나믹스가 결국 그 디피시브한 그 스케일링 익스포넌트를 느리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텍스들이 정말 코어스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이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 볼텍스의 존재성, 그리고 이 볼텍스의 개수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방법은 이제 뭐죠? 그 이제 옵틱스 커뮤니티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을 채택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스핀 볼텍스는 다음과 같은 웨이브 펑션으로 기술이 되는데, 뭐 이건 이제 그 폴라 코디네이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핀 1이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의 회전 방향, 스핀 마이너스 1은 시계 방향의 회전 방향을 갖고 있다면, 이 친구를 저희가 사진을 찍기 전에 이제 RF 펄스를 가하는 거예요. RF 펄스를 가해서 이 1, 마이너스 1을 다른 성분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0성분을 찍었을 때 1과 마이너스 1이 0성분에 이제 합쳐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두 녀석들 간의 상대적인 페이즈 와인딩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관측의 어떤 용이성을 위해서 일부러 이런 형태의 필드 그레디언트를 가해주게 되면 이제 이러한 포크 모양이 결국 요 볼텍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횡단보도처럼 생긴 요 간선 무늬는 그레디언트가 있어서 밝은 무늬가 나타날 때마다 이제 2파이씩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0, 2파이, 6파이, 4파이, 8파이, 10파이 이런 식으로 축적이 되는데, 요 경우에는 볼텍스가 있다면 볼텍스가 있으면 요 페이즈 와인딩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2파이만큼 점프가 되는데 여기는 페이즈 와인딩 때문에 추가가 돼서 4파이의 페이즈 와인딩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요 어라운드 요 코어 근처에는 2파이 페이즈 와인딩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보면은 그런 형태가 잘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Y자 패턴도 나오고, 요 H자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텍스가 두 개, 쌓인 다른 볼텍스가 두 개 있는 거를 이제 뜻하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이미지를 찍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찍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이미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마크를 하고 어디에 볼텍스가 있는지 마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수를 세서 이제 플랫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의 스케일링을 따릅니다. 이 0.5의 이제 인버스에 해당하는데, 뭐 예, 한마디로 볼텍스 개수가 도메인 랭스, 거기에 이제 그 그러니까 인터 볼텍스 디스턴스가 그 상대적인 그 도메인 길이랑 같은 스케일링을 따른다. 따라서 볼텍스의 아닐레이션 다이나믹스가 코어스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남은 건가요? 몇 분 쓸 수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막 이제 했던 일은 어,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위 이제 켈빈 헬머츠 인스테빌리티 라는 거를 이제 슈퍼플루이드에서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그 오사카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에 있는 그 히로미츠 타케우치 교수님이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한 거고요. 지난주에 이제 아카이브에 올렸습니다. 후련하게. 켈빈 헬머츠 인스테빌리티는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플루이드 인스테빌리티 한 종류예요. 잘 알려진 이제 카운터 플로우 인스테빌리티인데, 이런 식으로 카운터 플로우가 생기면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생기고 이게 결국 뭐 난류로 가는 한 가지 이제 패스가 되기도 합니다. 뭐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그 구름도 형성이 되기도 하고, 저 태양계에도 이런 켈빈 헬머츠 인스테빌리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재밌게도 이런 문제는 그 플래핑 플래그라고 하죠. 이 깃발이 이제 펄럭이는 거. 이런 문제랑도 관련이 있어요. 이걸 마치 깃발이 이제 인터 레이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레이어 사이로 카운터 플로우가 흐를 때 어떤 패턴을 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는 이게 이 그림을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달콤한 인생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사가 하나 있어요. 저 깃발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냐, 아니면 뭐 뭐 깃발이 흔들리는 거냐. 그랬을 때 이게 요 선생님이 누구지? 선생님 누군지 모르겠. 여기 선생님이 아무튼 흔들리는 건 네 마음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이 그대로 여기 있어요. 예, 이 페이퍼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켈빈 헬먼 인스테빌리티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래 전부터 그리고 아주 큰 스케일에도 일어나는 인스테빌리티예요. 이거는 좀 디테일한 거니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유체에서도 힐륨 갖고 이제 사람들이 처음 시도했었어요. 뭐 여기 어떤 볼텍스를 놓고 이거를 돌렸을 때 로테이팅 크라이스트 했을 때 그런 볼텍스가 생성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 헬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해석이 약간 좀 분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결국 이 통을 돌리거든요. 이분들은 통을 돌리기 때문에 이 초유체가 있고 그 통이 돌아가는데 그 통이랑도 또 이제 마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볼텍스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볼텍스 생긴 건 맞는데 그게 이제 정말 그 켈빈 헬무트 인스테빌리티에 생긴 거냐? 뭐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여기는 볼텍스가 뭐 다발로 생겼다가 하나씩 분해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토믹 시스템에서도 이런 켈빈 헬무트 인스테빌리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이 경우에는 뭐 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사실 켈빈 헬무트 인스테빌리티를 얘기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스핀의 어떤 인터랙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런 켈빈 헬무트 인스테빌리티를 연구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이런 선행 연구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굉장히 좀 재밌었던 부분은 혹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좀 예상치 못한 형태의 이런 스핀 텍스처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위 이제 이걸 이센트릭 프랙션 스컬미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켈빈 헬무트 인스테빌리티는 아까 이제 소용돌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막 랩업이 되고 그러면서 보통 볼텍스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핀 텍스처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스컬미언이 생성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스컬미언이 아닌 굉장히 요상하게 생긴 이러한 형태의 스핀 텍스처가 생성된다라는 거를 이분들이 이 타케우치 교수님이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 실험을 이제 관측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바보가 될 수 있는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토폴로지컬한 디펙트 혹은 뭐 오브젝트는 이런 식으로 호모토피 그룹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도메인 월이라든지 볼텍스든 모노폴이라든지 뭐 솔리드 뭐 이런 형태의 굉장히 다양한 타입의 넌리니어 익스텐션들을 디파인 할 수 있어요. 어떤 대칭성만 알 수 있으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스컬미언이 바로 그건데 이게 스컬미언입니다. 뭐 스핀 업이 딱 가운데 있고 스핀 다운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는 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스핀 텍스처가 갖고 있는 오더 파라미터 대칭이 갖고 있는 이 F 벡터에 매핑을 시키면 이 한 번 다 둘러쌀 수 있어요. 그리고 소위 이거를 이제 토폴로지컬 넘버, 뭐 와인딩 넘버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형태의 표기를 써서 이거를 이제 캐릭터라이징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센트릭한 프랙션 스컬미언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구조를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구조는 요 스컬미언과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 컨디션은 똑같아요. 가운데는 서 있고 여기 서 있고 요 테두리는 다 스핀이 다운이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위에서 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스핀 벡터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거꾸로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스핀 벡터가 이게 한 바퀴 돌 때 반바퀴 회전을 해요. 반바퀴 회전하면 당연히 여기 이제 점프가 있어서 디스컨티뉴티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로컬하게 이 안티페로마그네틱 스핀 페이지를 얻음으로써 이게 쏙 피해갑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이제 블록스피어를 저희 굳이 이렇게 투사를 한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랩법을 한다기보다는 요 반구를 그냥 꽉 채우는 형태의 그런 스핀 구조가 돼요. 그래서 요 노란 부분은 스핀 벡터가 이제 스핀이 폴라리지지 않는 스핀 0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반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반만 차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캐릭터레이션 할 것인가? 나는 사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실험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양자 시뮬레이터로서의 기능도 한편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론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구조를 실험으로 검증하는 그런 형태의 실험이고요. 디테일하게는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아주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코어스인 다이나믹스를 수행할 때 그레디언트를 가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의 이제 도메인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수직으로 가해서 얘네들을 그냥 킥아웃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 카운터 플러가 흐르고 그렇게 되면은 인스테빌리티가 발현이 되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러한 켈빈 헬름홀츠 패턴이 이제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 시간 관계상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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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간섭 무늬는 대략 뭐 페이즈 와인딩이 있다 뭐 이 뜻이고 뭐 여기 있는 요 딥은 뭐 이런 싱글렛 포인트다 뭐 이런 뜻인데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건 생략은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구조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실험을 소개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스핀 자유도가 있는 보즈-아인슈타인 인디케를 이용해서 이 비평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리 법칙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을 하나 수행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예견되었던 어떤 희한하게 생긴 구조체를 발견하는 실험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더 프로그래머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앞서 김민혁 교수님이 소개하신 어떤 그런 스페셜 라이트 모듈레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갖고 원자들한테 좀 패터닝도 하고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까 그 파이나이트 사이즈 이펙트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좀 질문을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이를테면 이제 BEC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익스포넌트가 3분의 2가 이제 아주 큰 시스템, 아마도 이제 인피니트 시스템에서 그럴 것 같은데 이게 0.55 정도였나요? 아까 이제 지금 저희가 확인한 네. 거는 0.6 정도. 0.6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이 정도 크기의 시스템에서 익스포넌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어, 그, 이 크리티컬 엑스포넨트 자체 값이 시스템 사이즈 디펜던트 하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크기가 작아서 완벽한 BEC 시스템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BAC 시스템가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한 건지 네. 모르겠는데요. 제가 완전히 다 이해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유한하게 되면 도메인 오리엔티 도메인 그로스 하는데 분명히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못 자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세츄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왜냐면 네네네. 유한한 근데 그 이펙트가 그 이전에도 약간 영향을 미쳐서 스케일링 익스펀트 약간 낮추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 완벽한 BC가 어떤 BC인지는 네. 뭐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호모지니어스하게 그러니까 트랩이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하모니 트랩이 있어서 그런 효과도 좀 있는데 호모지니어스하게 했다고 해도 여전히 이런 효과는 남아 있어. 좀 그러니까 덜 할 때도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운더리 효과가 어쨌든 예, 안에 예, 벌크 스테이트에 영향을 예, 예, 미치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그 이쪽 파트에서 결론 내실 때 볼테스 다이나믹스가 콜스 그레이닝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이게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건 알 수 있겠는데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인과관계는 딱히
뭐라 그러죠? 어떻게 디피니티브하게 주장할 수는 없고요. 그냥 같이 간다. 코릴레이션이 있다. 그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볼텍스가 지금 이 친구는 스핀 업다운밖에 없기 때문에 도메인 월에 의한 다이나믹스고 볼텍스가 있다면은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고 뭐 서로 멀징하고 컬리전하고 이런 다이나믹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일어나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러죠? 효과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다 이렇게 디라이브 하는 거는 그런 아규먼트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질문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그 MZ 컴포넌트 컨투어가 있는데 자성체는 XMCD로 스핀과 오비털 모멘트 방향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미징을 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네요. 두 개네요. 스컬미언 차지는 스핀 컨피그레이션 이미지를 따와서 와인딩 넘버를 계산하신 건가요? 프랙셔널 차지가 마그네틱 드롭let이라면 컬세션 때문에 계속 변하는지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그 먼저 첫 번째 MZ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징 관련해서 소개를 안 드려갖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예, 여기가 적절하겠네요. 이 사진을 찍을 때요, 제가 이 그림자 이미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통 저희가 어떻게 찍냐면 어, 잘 보이시려나? 예, 감사합니다. 보통 어떻게 찍냐면 이제 원자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먼저 마이너스 1, 얘는 이제 F, 그러니까 하이퍼파인 넘버는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어퍼 하이퍼파인 스테이트로 넘길 수가 있어요. 2, 뭐 마이너스 2 스테이트. 또 넘기고 2를 찍고요. 그 이후에 0을 또 0, 0, F equal to 0 스테이트로 넘겨서 사진을 찍고 마찬가지로 얘도 1, 1, 2, 1으로 넘겨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리컨스트럭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고체에서 자성체에서 재는 XMCD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형태로 이미징을 하게 되고 사실 오비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서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체에서 말씀하시는 그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그 SP 오비탈 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없고 그냥 이미징을 그러니까 아톰의 스핀 성분을 각각 따로 이미징해서 다시 리컨스트럭트 한 겁니다. 그리고 스컬미온 차지는 스컬미온 차지는 저희가 계산을 한 적은 없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뒤쪽에 굉장히 요 슬라이드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컬미온을 이제 그 뭐 이런 차지 넘버를 구하려면 이 fx 찍고 fy 찍고 fg 찍고 세 개를 다 찍어서 이 벡터를 이제 3D 플러스를 하고 실제로 아톰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거를 공식을 넣으면 이런 넘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테크닉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 시스템이 그걸 받쳐주지 못해서요.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그렇게 하진 못했고 대신에 이센트릭 프랙션 스컬미온이라면 가져야 되는 몇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그 성질을 이제 측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두 개인데요.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뭐 싱귤러리티 포인트가 약간 좀 옵센터 돼야 된다. 두 번째는 페이즈 와인딩이 4파이가 아니라 2파이여야 된다. 스컬미온이 이제 4파이입니다. 그래서 이 2파이여야 된다라는 거를 이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측정을 통해서 이 녀석이 이센트릭 프랙션 스컬미온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마그네틱 벡터를 다 구한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그리고 프랙셔널 차지가 마그네틱 드로플렛 때문이라면 프리세션 때문에 계속 변하는지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마그네틱 드로플렛이 프랙셔널 차지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근데 프리세션이 있어도 이 와인딩 넘버는 풀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토폴로지컬 차지라면. 아, 네? 힘든 것 아, 같던데
맞는지 일단 잘 모르겠지만 걔를 마이크로웨이브로 컨트롤한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좀 테크니컬한 걸 수 있는데, 보통은, 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이게 세 개의 레벨이 이렇게 F equal 1이라서 세 개의 레벨이 있고요. 그리고 요 그림에 안 그렸지만 F equal 2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쓰는데 지금 이 친구 원래 이 친구를 요 F equal 2 레벨에 해당하는 녀석들 커플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커플이 됐기 때문에 레벨 리프레션에 의해서 이 레벨들이 밀려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레벨들이 이제 1 레벨들이 내려올 수 있고 얘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부 드레스를 시켜주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네. 잠시만요. 하나 더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eccentric 스크미언 인플레인 디렉션이 다이나믹하니 그렇죠. 다이나믹을 해요. 예, 왜냐하면 자기장이 지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스핀이 이렇게 딱 누워있을 때 프리시션 해요. 그거를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걸 찍으려고 하는 기술 개발 중에 있어요. 네, 온라인에 참석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다음 워크숍에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